우리 범죄학으로 넘어가기 전에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그래도 한번 읽어드릴 지문 중에 11페이지 가시면요. 11페이지 67번 문제에서 냉소주의 문제 하나 나오거든요. 니더 호퍼는 냉소주의를 기존 신념 체계가 붕괴됐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것으로 대처되지 않았다? 대처되지 않아서 지금 긴장하고 불안한 상태를 아노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더 호퍼는 냉소주의를 아노미로 봤는데 그 이유인즉슨 붕괴된 이후에 새로운 신념 체제에 의해서 대체되지 아니한 상태를 냉소주의라고 말했다. 그래서 대체될 때, 이게 틀렸어. 대체되지 못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되고, 2번에 조직 내 팽배한 냉소주의. 자, 냉소주의는 부패 원인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공무원이 부패하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겠어요? 존경받기 어렵겠어요? 존경받기 어렵겠죠. 그런데 이게 전문 직업화라는 게 전문성과 함께 공익성과 함께 윤리성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패하면 윤리적인 부분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 직업화를 저해하는 기재, 여기서 기재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전문 직업화를 방해하는, 저해하는 기재로 작동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고, 여기 3번에요. 합리적 의심에다 밑줄 하나 긋고, 자, 이유 없는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심을 통해서 신뢰하지 않는 것과 관련 있는 게 회의주의다. 회의주의. 그리고 4, 인간을 본래 게으르고, 자, 욕구에 자극을 주는 금전, 자, 제재 등의 요인에 반응한다. 이게 바로 X이론적 관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냉소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Y이론적 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Y이론적 내용. 옳은 것은 2번. 자, 68번에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작은 호의를 제공받은 경찰관이 도덕적으로 부채를 느껴서, 자, 여기 밑줄 하나 그어보실래요? 도덕적 부채. 한마디로, 자, 뭔가를 받았으면 내가 나중에 갚아줘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요걸 도덕적 부패라고 합니다. 그죠? 자, 친구가 생일 선물 해줬어요. 그럼 다음에 친구 생일 때 선물 해줘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도덕적 부패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도덕적 부패가, 자, 결과적으로는 선한 후행행위다, 악한 후행행위다? 악한 후행행위로 나중에 부패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후속행위가 아니라 악한 후속행위. 자, 2번에 대의 명분 있는 부패. 자, 부패는 부패인데, 자,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어요? 명분을 갖고 있어. 알았죠? 명분이라는 것은 이유, 합리화를 말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자,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나는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대의 명분 있는 부패인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자, 이유를 합리화한 부패예요. 그죠? 중화이론하고도 관련 있습니다. 중화이론. 자, 대의 명분 있는 부패는 이유와 근거를 만든 부패야. 그리고 더티 해리는, 자, 목적은 선한데 수단이 불법인 거잖아요. 자, 따라서 부패의 개념적 징표라고 했는데, 여기서 징표라는 건 뭡니까? 특징. 자, 대의 명분 있는 부패, 더티 해리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특징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특징을 보면 개인의 이익 추구만을 추구했다. 이를 넘어섰다. 이를 넘어서서 합리화했다는 거지. 이를 넘어서서 합리화했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에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부패를 선택했다니까. 중화이론으로 비교하자면 중화 유형 중에 충성심에 대한 호소예요. 더 높은 가치 때문에
그와 같은 부패를 하게 됐다라는 중화, 합리화와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 추구를 넘어 조직 혹은 사회적 차원의 이익 추구로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자, 3번. 우리가 고객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원하는 이익을 확실히 취하기 위해, 즉 자신의 수익을요 고정시키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수익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뇌물 가져다 주는 것은 비용 지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중심적 정의에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법, 일명 부패 권익위법상 부패 행위에 대한 정의를 올바르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직무 관련 권한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와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부패 행위에 들어가죠. 방지해야 되죠. 자, 이런 문제가 최근에 출제가 됐고, 그 71번에 가면요. 71번에 가. 실질은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 틀렸죠? 나. 형식과 실질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로 별개예요. 자, 그리고 다. 사무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 자치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모두 해당한다. 자, 이게 옳은 지문으로 출제됐습니다. 라. 공물경찰인데 공물이 도로하고 하천이에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인데 과거에 경찰이 했다. 하지만 지금은 준 공공기관인 도로공사랑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이런 곳에서 개발도 하고 공급도 하잖아요. 자, 공물경찰은 실질이에요. 건축, 위생, 살림에 해당합니다. 사법은 실질이다, 형식이다? 형식이에요. 그래서 옳은 지문은 다와 라가 되겠습니다. 자, 다와 라가 돼요. 그런데 제가 그 기본 수업 때 이제 저희 내일 진도 나가는 부분에 있는데요. 저희가 경찰청이 있죠. 자, 무슨 청 여러 가지 청이 있어. 자, 그 중에 경찰청은 국가사무, 자, 국가사무, 자치사무,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2021년도부터. 그런데 국가사무는 다시 국가사무는 다시 행정경찰사무, 사법경찰사무, 자, 여기는 자치, 행정, 자, 행정사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현재 여기 행정경찰 사무의 지휘 감독은 누가 하냐면 경찰청장이에요. 경찰청장. 여기는요, 국가수사본부장, 국수부장. 여기는요, 시도, 자치, 경찰위원회가 합니다. 맞아. 그런데 여기서 자, 여기는 형식도 되고 실질도 돼요. 자, 여기는 형식만 돼요. 자, 여기는요, 형식도 되고 실질도 된다. 이게 이번 23년도 7월에 나왔던 경감부 문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건 법에서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출제자가 자기 생각으로 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자치사무 있죠. 자치사무에도 학교폭력이라든지 기타 수사 업무가 약간 곁들여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실질로 볼 수 있느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23년도 경감부 시험에서는 여기를 뭐요? 형식과 실질로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견해에 따라서는 자치수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치수사 부분은 실질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관에서는 자치경찰 사무는 형식도 되고 실질로 되는 걸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화된 견해다 이렇게 따라가셔야지, 자치수사가 있기 때문에 실질은 안 된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면 그건 일종의 자기 손해가 발생하니까 요런 내용으로 좀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것 같아서. 근데 제가 파리제를 드리면 항상 질문을 기다리거든요. 분명히 궁금해하는 게 생길 텐데 이런 부분은 좀 궁금해 해줘야 될 텐데 왜 궁금해 안 하는 건지, 너무 멀어서 그러는 건지, 자 이게 질문을 자꾸 던져야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게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자, 좋고, 좋아. 안 오시면 저는 편하니까 좋아. 자, 이때 이제 범죄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범죄학까지만 하시고, 다음 시간에 한국경찰사랑 이렇게 한번 쭉 풀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일단 12페이지에요. 범죄 통제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범죄학이 자, 범죄 원인, 범죄 통제, 일단 저희 경찰학에서는 크게 두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범죄학은 여러 가지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내용을 보면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한 통제 수단, 이런 내용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1번은 자, 억제이론 18세기, 치료와 갱생은 19세기, 3번, 4번은 20세기인데 3번이죠. 범, 피, 제. 범행의 기술은 쉘리입니다. 그래서 2번에 쉘리가 주장한 요소 아닌 건 용의성이죠. 자, 3번 합리적 선택 이론은 20세기예요. 여기서 결정론이 아니라 자, 20세기와 18세기는 비결정론입니다. 그래서 자, 18세기 인간의 의지, 19세기 인간의 생물, 심리, 사회적 성질, 성질이죠, 성질, 결정되어 있는 성질. 20세기는 인간의 의지와 환경. 그래서 비결정론, 여기는 결정론이죠. 19세기는 결정론. 자, 4번 내려가시면 조그마한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이 자신보다 자신을 더 단속하는 경찰관을 납부. 이 문제가요, 저희 그 시험에 2009년도에 나왔던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기출 표시를 2010년 이후로만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제 그 이전의 연도는 좀 문제가 너무 오래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딱 이게 2009년도에 나왔던 거예요. 저희 시험에 표시를 하자면 지금 기출 표시가 없어서 이게 안 나온 게 아니라 실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비난자에 대한 비난이에요. 그래서 피해자의 부정하고 책임의 부인, 충성심에 대한 호소 등이 있겠습니다. 특히 대의 명분을 갖고 있는 부패 있죠. 더티 해리의 경우는 뭐예요? 충성심에 대한 호소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불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 딱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자, 문제 5번. 자, 여기 문제 5번에요. 여기 페리가 있는데, 페리는 사람 있는 곳에 반드시 일정량의 범죄가 발생한다. 포화의 법칙을 주장했어요. 포화의 법칙. 페리. 포화의 법칙. 그래서 제가 수업 때 그 포화의 법칙 설명할 때요,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포화 상태가 되잖아. 이걸 페리가 주장했거든.
그래서 페리카나 치킨 한 마리 먹으면 배가 포화 상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좀 기억해 놓자고 했거든. 페리카나. 자, 페리카나 포화 법칙. 사람 있는 곳에 일정량의 범죄가 존재한다. 2번 치료. 자, 3번 보시면 학습된 행위로 본다. 범죄를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로 본다. 차별적 접촉이론이죠. 차별적 접촉이론. 문화적 전파 이론은 범죄 원인을 자기 통제력의 상실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6번 옳지 않는 거 물어봤는데 여기 1번에 문화적 전파 이론, 자기 통제력의 상실, 낙인 이론은 사람들의 인식, 3번은 중화 이론, 4번 긴장 이론. 자, 우리 여기서 사회적 통제의 결속과 유대의 약화로, 이게 유대 이론이죠. 그러면 유대감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4개 있잖아요. 예, 전, 참, 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올해 타 범죄학 문제에서 유행한 파트가 예전 참신이거든. 이 예전 참신은 굉장히 유명하게 유행하는 영역이라서 우리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제가 진도별 학습 자료에다가 넣어드렸거든요. 읽어보시라고. 알았죠? 자, 계속해서 예전 참신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7번 1번에 심리학적 이론에 따르면 범죄 원인은 자 바로 지능이야. 모방이야. 알았죠? 지능이고 모방인데 모방의 근거, 모방이 범죄 원인이다 말한 사람이 타르드라는 학자예요. 타르드라는 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갈등 이론 중 자, 시카고 학파에 의하면 각 지역 사회의 문화적 갈등을 통해서 비행이 발생한다. 자, 3번 학습 이론 중에 버제스와 에이커스 있는데 버제스의 B, 에이커스의 A, 비타민 A 먹고 강화됐다 그랬어. 그럼 강화 이론 나와야 되는데 뒤에 자, 영화의 주인공을 자신과 동일시 따라한다. 이건 차별적 동일시론. 동일시론은 글레이저가 주장했어. 동그라미 빙글빙글 돌고 동그라미. 자, 동일시론은 글레이저가 주장했어요. 4번 레크레스가 있는데 레크레스는 좋은 자아가 비행에 가담하지 않도록 한답니다. 8번 적절하지 않는 것. 억제이론은 고전학파인데요. 결정론이 아니고 비결정론입니다. 자, 9번 피해자 학과 관련된 문제가 이 경간에 딱 요 한 문제밖에 없어요. 피해자 학. 예,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알았죠? 특히 1번, 2번, 3번은 옳은 지문이거든요. 뭘 바꾸질 않아요. 그냥 그런 옳은 지문이 있다. 그래서 가로팔로는 피해자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기도 한다 라고 가로팔로가 말했고, 자, 본 헨티그라는 학자는요 피해자의 계층과 범죄에 대한 취약성을 증대시키는 인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계층이 피해자가 될 확률이 크다는 거야. 아셨죠? 그럼 어떤 계층이겠어요? 소외계층이겠죠. 우리 사회에 잘 나가는 막 계층이 아니고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계층. 그리고 또 하나는요, 범죄에 대한 취약성을 증대시키는 뭐가 있다고요? 인성이 있대요. 이게 술자리에서 그냥 가볍게 툭 쳤는데 그걸 가지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 될 것을 괜히 조그만한 시비가 걸려가지고 집단 패싸움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즉 피해를 유발시키는 뭐가 있다고요? 계층. 피해를 유발시키는 뭐가 있다고요? 인성이 있다. 이걸 연구한 사람이 본 헨티그야. 알았죠? 그리고 맨델슨이라는 학자는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유형을 나눴는데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다. 같은 하면 촉탁, 촉탁하면 같은 해서 외우자 그랬죠. 자, 여기 보니까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됐다면 가해자보다 더 책임 있는 피해자. 그래서 더 부주의 이렇게 해서 외우자 그랬어. 더 부주의. 알았죠? 같은 하면 촉탁, 촉탁하면 같은. 알았죠? 여기에서는 부주의니까 더 책임 있는 피해자라고 기억해 줍시다. 자, 10번에 여기 밑줄 좋은 자, 외적, 내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내외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비행에 가담하지 않도록 했다. 좋은 자아가. 자, 좋은 견과류라고 했죠. 견과류, 견제이론. 그래서 레크레스의 견제이론이 되고, 자, 2번에 블라이언과 필라빈의 동조성 전염이론은 염려, 이미지에 대한 손상 때문에, 염려와 이미지에 대한 손상. 허쉬의 유대이론, 유대감이 약화되면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강화이론 등이 있습니다. 자, 11번 합리적 선택이론은 비용과 이익을 고려한 개인이 이익이 감소되면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미시예요. 개인의 어떤 행동을 연구하는 건 미시거든요. 자, 그리고 특별 해방이다, 일반 해방이다.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건 일반 해방이야. 일반인이 자, 그러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준다. 일반 해방. 그래서 1번이 바르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깨진 유리창, 패턴 이론, 집합 효율성 읽어주시고, 자, 우리 12번도 쉬운 문제죠. 적절하지 않는 건 1번. 자, 동자 기기는 쉘리입니다. 13번 지문 길어지네요. 자, 13번에 자, 우리 그 쇼와 맥케이의 사회 해체 이론이 있습니다. 자, 사회 해체 이론을 중요시 포인트를 빵 주시고 산업화 도시화 찾아야 되겠죠. 산업화 도시화 찾아야 되는데요. 산업화와 도시화가 돼가지고 사회가 해체돼 버린 지역은 누가 와서 살더라도 비행의 발생률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에서 변한다. 이런 뉘앙스 너무 틀려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해체돼 버린 지역은 누가 와서 살더라도 무엇이 바뀌지 않아? 비행의 발생률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비행의 발생률은 감소하지 않는다인데 감소한다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2번 레카차 나왔네요. 견제이론, 좋은 자아가 비행에 간합하지 않는다는 건데 여기 고존주의 범죄학 이론에 기반을 뒀다. 그래서 이게 신고존주의야. 고존주의 범죄학 이론에 기반을 뒀다. 신고존주의. 인간은 범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자,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면 이게 비용이에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 범죄 통제를 위해서는요. 자, 여기 밑줄 3개 그어줍시다. 자,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이 필요한데 자, 처벌의 엄격성, 신속성, 확실성이 요구되는데 이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확실성. 확실하게 처벌받고 확실하게 잡힐 것이다 라고 생각되면은 범죄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게 합리적 선택이론이야. 합리적 선택이론에 가면 이 해당하는 지문이 있으니까 표시해 주세요. 합리적 선택이론, 신고존주의. 자,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강화이론. 4. 머튼의 긴장이론이 있어요. 그러면 자, 두루갱의 아노미론. 두루갱 아노미론요. 무질서 무규범이 범죄 원인이다. 알았죠? 무질서 무규범이 범죄 원인이다. 그런데 머튼의 아노미론을 뭐라고 부른다? 긴장이론. 이해했죠?
자, 이 두루경의 아노미를 발전시킨 사람이 머튼인데 머튼의 아노미론을 긴장이론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 긴장감이 왜 생기는 거야? 목표와 수단과의 괴리에서 아노미가 발생하고 목표와 수단과의 괴리에서 아노미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되는 긴장감이 범죄 원인이다. 이게 머튼의 긴장이론이에요. 자, 니더 호퍼는요. 냉소주의를 뭐라고 표현했다? 아노미. 머튼은 긴장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노미라고 표현을 한 거죠. 아노미라고. 알았죠? 여러분들도 자, 문제 풀었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괴리가 생겨. 이때 아노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알았죠? 자, 그래서 문제 풀 때 좀 신중하게 잘 풀어주시고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 14번 갑니다. 14번 셉테드 영역성 강화에서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거기 제거하여를 표시하여로 바꿔야 돼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 감소가 아니라 증대,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을 강화. 그래서 여기 14번의 1번 지문은 틀린 곳이 3개야. 제거를 표시로, 자, 감소를 증대로, 약화를 강화로 3곳을 바꿔줘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됐죠? 자, 15번 CCTV는 4. 일반 해방에 중점을 둬요. 일반 해방에 중점을 둬요. 그리고 또 하나 2번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감소하지만 그 인접 지역으로 범죄가 옮겨가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전이, 이전, 풍선효과라 그래. 전이, 이전, 풍선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한 장 또 넘어가셔가지고 자, 우리 짜잔짠짠짠. 자, 11번에요. 영상 정보 있죠? 자, 영상 정보. 자, 영상 정보는 개인 정보. 그래서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처리 기기는 고정형. 그리고 이동형이 있다. 기존에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위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바디캡이라든지 또는 드론을 이용한 촬영 등이 많아지면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규정이 새롭게 들어왔다. 이 중에서 안내판 설치하기 어려운 건 이동형. 그래서 이동형은 촬영 중이고 있음을 소리 또는 불빛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나요. 알죠? 자, 그래서 1번 갑니다. 공공기관장은요, 범죄 예방, 공공단속을 위하여 자, 필요한 경우 자,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인데 여기 밑줄하는 거 보실래요? 범죄 예방, 교통단속을 위하여. 이 위하여 뒤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이 문장이 새로 추가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1번 지문도 엄격히 말하면 올바른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드리는 파일들은 다시 수정해가지고 지금 파일을 다시 드렸거든요. 이메일로 이메일로 요청하신 분들은 제가 즐겁게 공부하시고 멋지게 합격하시라고 이렇게 다 메일로 쫙 파일 슉슉슉슉 보내드렸거든. 예, 그래서 최근에 보내드린 파일은 이제 수정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인쇄 들어가고 이게 보여가지고 자, 따라서 위하여 여기 위하여에서 끝나면 안 되고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이 문장이 들어가야 올바른 내용이다. 알았죠? 예, 혹시 그 프린트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파일로 그래도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예, 또 요청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여기 안내판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3번 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의무화. 자, 안내판
설치 의무화니까 해야 한다. 근데 이 의무화를 면제시켜 준 게 3개 있다 그랬죠. 안내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군사시설, 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그리고 안내판 설치를 함에 있어서 예외가 2개 있다 그랬어요. 대표 표지판 설치, 건물 입구에. 그리고 예외 또 하나. 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안내판 설치를 가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영상정보 처리기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추후에 또 개인정보보호법 조문으로도 또 정리할 겁니다. 행정법 플러스 가셔가지고. 자, 17번 올바르지 않는 것 했는데요. 여기 1번에 셉테드에서 자연적 감시와 접근 통제 기능을 확대시켜 준다. 자, 감시와 접근 통제 기능을 확대시켜 주는 것은 활동성의 활성화예요. 활동성의 활성화. 탄산수. 2번째, 일상활동 이론은 범, 피, 제인데 누구라도 범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만 범죄할 수 있는 걸로 본다?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누구나 범죄할 수 있는 걸로 본다. 그리고 3번 깨진 유리창 이론은 경미한 무질서에 대한 무관용 정책의 확산을 통해 시민들 사이의 집합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것에 중점 둔다. 증대시키는 것에 관심 둔다. 증대시키는 것에 관심 둬요. 예를 들어서 자, 강의실에 누가 휴지를 버려요. 그런데 아무도 말을 안 해. 그러면 조금 지나면 뭐야? 아, 괜찮은가 보구나 하고 버리는 거죠. 다 같이 버리고 담배꽁초도 버리고 막 하는 거죠. 그런데 휴지 하나,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순간 바로 가서 단속을 하는 거야. 그럼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죠. 아, 이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나 보구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누군가 휴지를 버렸을 때 그걸 보고 다른 수험생이 뭐라고 해요? 여기는 휴지 버리면 안 되는 거야. 너 빨리 주워서 휴지통에 갖다 줘. 라고 참여를 유도하게 하는 거지. 우리 모두의 공동의 문제,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했을 때 효과가 있다. 이게 집합 효율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셉테드는 뭐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고, 자, 19번 문제 한번 갈까요? 여기 톤리와 패링턴의 구분에 따른 범죄 예방의 자, 전략 유형이 있습니다. 그 범죄 예방의 전략 유형이 해설지에 가면은 그 4가지 정도 있는데 여러 학자들이 범죄 예방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분들이 얘기했거든요. 알았죠? 종합적으로 다른 학자분들이 하나씩 개별적으로 얘기했다면 이분들은 그냥 종합적으로. 자, 그래서 발달적 범죄 예방이 있는데 여기서 발달적이라는 것은 생애 주기랑 관련이 있어요. 생애 주기. 우리가 초등학교 이전, 초등학교, 중학교 그 시기에 따라서 그 대처 방법이 동일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지. 그죠?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는 좀 뭔가 이렇게 사회성을 키워줘야 되잖아요. 이제 이후에는 뭐예요? 이후에는 사회성보다는 자, 나쁜 행동을 아니하게끔 뭡니까? 막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유치원이에요? 중고등학생이에요? 중고등학생이지. 그런데 학대 있죠?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 노출은 중고등학생이에요? 저기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 때 학대에 더 노출돼 있지. 그래서 생애 발달 주기에 따라서 그에 맞는 관심과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경찰도 학교 전담 경찰관, 아동 학대 예방 경찰관 별도로 따로따로 두어서 관리하자 이거요. 아동 학대 전담 경찰관 그리고 학교 전담 경찰관 하는 일이 각각 다르다. 주기에 따라. 이게
발달적 범죄 예방에 들어가요. 발달적 범죄 예방. 자, 두 번째 환경 설계, 셉테드 환경 설계, 순찰 활동 강화라든지 CCTV 설치, 지역사회 범죄 예방, 형사사법적 범죄 억제인데 여기서 형사사법이라는 것은 무관용이에요. 처벌. 무관용이에요. 처벌. 자, 그래서 우리 여기 19번에요.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기억. 학교전담 경찰관 배치해서 학폭 예방. 학폭 예방. 그리고 학대 예방 경찰관은 아동 학대, 학대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죠? 아동 학대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생애 발달 주기에 따른 각각의 대응, 발달적 범죄 예방 기법이고,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대한 우리 여성 1인 가구 1인 가구인데 이게 뭡니까? 상황이 바뀐 거잖아. 시대 상황이 바뀌었죠. 순찰을 확대함으로써 공식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 아파트 입구 현관문에 반사경을 부착. 출입자의 익명성을 감소시켜 범행에 수반되는 발각 위험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게 바로 상황적 범죄 예방이야. 즉 범죄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테드를 도입한 아파트들 있죠.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딩 있죠. 빌딩도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1층에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화면에 뭐 나와요? 요즘 지은 엘리베이터들이죠.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엘리베이터 안이 모니터로 밖에 나와요. 저는 많이 보고 다니는데 요즘 지은 건물로 한번 가봐요. 저 지금 세핑 건물에 한번 가봐. 1층만 가면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기 위에 있죠. 위에 엘리베이터 안에 공간이 다 찍혀서 나와요. 그래서 타기 전에 카메라가 엘리베이터 안을 찍고 있구나. 그럼 엘리베이터를 탔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안에서 하는 행동들이 찍히고 있다는 걸 인식하니까 어떤 행동을 쉽게 해요? 자제하게 돼요. 자제하게 되는 거지. 왠지 예를 들어서 찍고 있다는 생각 안 하면 엘리베이터에서 막 춤출 거 아니야. 빙글빙글 돌고 근데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모니터를 봤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1층에 있는 사람들이 깔깔깔깔깔 하고 웃겠구나. 상황적 예방이론.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나서 어느 순간 이제 엘리베이터 탈 때 아마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요즘 많이 생겼어요.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그리고 우리 말고 일본이죠. 일본은 오래전부터 그게 있었어요. 저는 오래전에 있었어. 근데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제 그런 게 많이 생겼더라고. 따라서 그러므로 나번에 출입자의 익명성을 감소시켜 범행에 수반되는 발각 위험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다번 무관용 활동은 엄중한 단속이에요. 그래서 법 집행을 통한 범죄 억제가 되겠습니다. 20번은 어렸을 때 낙인 찍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걸 방지하고자 처벌 대신 봉사와 처분으로 대처하는 건 낙인 효과 방지죠. 21번 한번 볼까요? 기억. 처벌 대신 봉사활동으로 전환제도입니다. 전환제도는 낙인 효과 방지. 그리고 니은 경미한 주치소란 엄격. 무관용이죠. 무관용은 또 깨진 유리창과 관련이 깊고. 디귿 자전거 일련 번호. 자전거 일련 번호는 범죄로부터 이익을 감소시키는 상황이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이론인데 합리적 선택이론이 없으면 무엇에 답을 하자? 상황.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선택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에 답을 해 주시고 리을번. 청소년들이 폭력물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럼 영화를 보고 주인공을 따라하게 된대요.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자, 따라서 차별적 동일시 이론. 참 21번 같은 문제가 요즘 그 지문이 길어지는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자, 22번도 마찬가지고. 자, 23번 오스카 뉴먼의 방공간 이론 있어요. 자, 보기 2번 있죠. 이영자 환이라고 했거든요. 이영자 환. 따라서 외관에 동그라미 하시고, 외관이 범죄에 쉬워 보이지 않아야 돼. 이미지. 외관이 범죄에 쉬워 보이지 않아야 돼. 소유의식에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고, 소유의식은 영역성 강화. 영역성 강화. 답번에 관찰에 동그라미 하시고, 관찰은 감시죠. 문을 열지 않고도 외부에 누가 찾아왔는지 알 수 있도록 유리창을 만들어주는 것. 바로 자연적 감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번에요. 여기 패턴 이론은 지리적, 브랑틴햄. 자, 오스카 뉴먼의 방공간 이론, 방공간. 자, 3번 코펠은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쓴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상활동 이론에서 보니까 마지막 줄에요. 범죄 기회가 주어져도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이게 틀렸어요. 일상활동 이론은요. 범죄 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나 범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기회를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일상활동 이론입니다. 일상활동 이론은 범죄란 누구나 범죄할 수 있는 걸로 본다. 그리고 4. 끌락과 꼬니시는 자, 합리적 선택 이론인데 제가 마우스 가지고 클릭 선택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 선택 이론은 자유의지, 비결정론입니다. 자, 체포의 위험성, 처벌의 확실성. 자, 처벌의 확실성 높이면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처벌의 확실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합리적 선택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화이트 칼라 범죄인데 이를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자, S자 나오니까 와이셔츠 서덜랜드. 알았죠? 또 서덜랜드는 자, 만나고 싶다, 놀러 가고 싶다, 에버랜드, 모모랜드, 차별적 접촉 이론 주장한 사람이죠. 차별적 접촉 이론. 자, 2번 화이트 칼라 범죄는 직업 활동과 관련하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기도 한다. 그리고 주로 살인, 강도, 절도예요. 경제범죄예요. 경제범죄. 그래서 3번이 올바른 지문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또 봐주시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천천히 또 한번 살펴주시고요. 그 16페이지에 문제 2번은 제가 기본 수업 때도 잠깐 설명드렸죠. 예과 스펠맨의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모델. 바로 S 뭡니까? R, S, 사라 모델이죠. SAR, 그죠? 사라 모델이었어요. 자, 그러면 조사, 분석, 대응, 평가였습니다. SARA 모형, 사라 모형. 자, 이게 조사를 탐색이라고도 하죠. 탐색. 분석에서는 자, 범죄, 분석, 삼각형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기 대응 단계에서는 25가지 기술을 활용하기도 한다. 요거 바꿔 쓰면 안 돼요. 그리고 환류, 평가를 하는 거고, 여기는 문제를 찾아야 되죠. 문제를 인식하는 거죠. 이때 인식해야 될 요 문제는 자, 이례적이고 중대한 문제다. 유사 반복되는 문제다. 유사 반복되는 문제. 알았죠? 유사 반복되는 문제. 그래서 1번 조사 단계에서는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 유사 반복되는 문제의
유사 반복되는 문제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분석 삼각 모형을 유용한 도구로, 그리고 3번 25가지 예방 기술을 적극 활용해 볼 수 있고, 평가 단계에서는 과정과 효과 평가 두 단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라 모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자, 오른쪽에 오셔가지고요, 17페이지 쪽에 오시면 그 9번 한번 볼까요? 9번도 우리, 자,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 중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절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자,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 전통적 경찰활동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가 사건 관련 정보, 사건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는 범죄자에 관한 정보다. 왜? 다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더 관심 있게 생각할 것이다. 자, 10번 한번 볼까요? 자, 10번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4번인데, 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 주민과 경찰이 함께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공식적인 사회통제의 약화에서, 여기 공식적인 사회통제가 뭐예요? 경찰이에요. 자, 약화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엄격한 법 준수와 책임을 강조했다. 이건 전통적이야. 자, 다시 범죄가 경찰력의 약화에서 발생하니까 경찰이 더 강하게 범죄를 예방해야 된다. 이게 전통적 경찰활동이에요. 그래서 자, 공식적 사회통제, 이 공식적 사회통제가 경찰제도입니다.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민간 순찰 이런 거예요. 참여하는 거야. 그러므로 공식적 사회통제 약화가 범죄 원인이니까 경찰이 더 많은 법 집행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이건 전통적 경찰활동이고, 범죄 원인이 비공식적인 사회통제 약화이니까 비공식적인 사회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찰과 시민이 협력을 해가지고 함께 순찰해야 된다. 이게 지역사회 경찰활동이거든요. 그래서 4번이 올바른 지문이 아니죠.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지역사회에서의 범죄는 공식이다, 비공식이다?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약화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게 맞는 지문이 되려면 지역사회를 전통적으로 바꾸면 맞아요. 지역사회를 전통적으로 바꿔놓으면 또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한 장 또 넘어가셔가지고 그 11번 무관용 경찰활동은 전통적 경찰활동의 계승이 아니에요. 자,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일맥상통하는 게 무관용이고, 이 무관용 경찰활동이 최초로 시작한 곳이 어디다? 1990년 뉴욕. 자, 거기를 경관에서 시카고로 바꿔냈다 그랬죠. 네, 뉴욕으로 답을 해주시고, 자, 13번으로 이제 마무리 합시다. 자, 13번. 자,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1970년대 이후에 일어난 경찰과 시민이 함께 협력하면 범죄 방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지역중심 경찰활동, 이웃지향 경찰활동, 전략지향적 경찰활동, 다양한 여러 활동을 모아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중에서 1. 지역중심적 경찰활동,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그래서 우리 수업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한다 그랬죠. 자, 두 번째는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입니다.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인데, 여기 한번 밑줄 한번 볼까요? 자, 전통적인 경찰 업무로 해결할 수 없거나, 그러니까 기존의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는 해결할 수 없거나,
그것의 해결을 위하여 특별히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안들에 있어서 그 상황에 맞는 대안을 개발해야 돼. 그 상황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게 한 기술이 몇 개 있다? 25개를 활용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3번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은 주민에 의한 순찰을 실시하는 거야. 거기 밑줄 하는 겁시다. 주민에 의한 순찰 실시. 주민에 의한 순찰 실시. 그러니까 관련된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해야 돼? 주민, 거주민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해주셔야 되고, 자, 4번은 관용중심적 경찰활동인데요. 우리가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관용이에요, 무관용이에요? 무관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일단 4번임을 알 수가 있고, 그 내용은 이웃 지켜주기 경찰활동에 들어가요. 이웃 지켜주기 경찰활동에 들어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웃 감시 관심 가져주기예요. 알았죠? 이웃 간에 무관심해야 된다. 서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요, 감시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웃 감시 있죠. 이웃 감시 기능은 브랑텐과 파우스트의 범죄 예방 기법 중 1, 2, 3차적 기법 중에 어디에 나와요? 1차적 범죄 예방 기법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웃 감시 활동. 자, 옆집에서 악취가 나가지고 그때 신고가 들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독거노인이 사망한 지 벌써 2달이 지났어. 이래가지고는 범죄를 예방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지. 이해되죠? 이웃의 아이가 울음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쳤어. 그 아이가 보이지 않아. 그러면 그 아이 어디 갔어요? 관심을 가져줘야지.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소규모 지역 공동체 모임을 활성화하는 등 포인트가 상호 감시야. 이게 이웃 감시예요. 브랑텐과 파우스트의 1차적 범죄 예방에 들어갑니다. 상호 감시를 증대하고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범죄에 대응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이웃 지켜주기, 일명 이웃 감시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지 관용이 아니에요. 자, 요거 이번 경관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라서 한번 보시라고 자 넣어두었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오늘은 그러면 경찰학의 기초 파트까지 자 어느 정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점검해봤고, 여기 한국경찰사부터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볼 텐데, 여러분은 좀 미리 좀 풀어오십시오. 기본 이론 진도에 맞춰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갈 거니까 뭐 이걸 기재 삼아서 같이 발맞춰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치지 마시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면서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